국민의힘의 김웅 의원실의 압수수색을 방해하는 모습을 보며 패스트트랙 당시가 떠올랐습니다. 장관님도 그때 같이 경험하셨기 때문에 잘 아시겠지만 최이배 의원을 감금하고 정당한 회의 진행을 방해하기 위해서 앞에서 몸으로 육탄 방어를 했던 국민의힘 의원들, 이번에는 공수처의 정당한 압수수색에 대해서 방해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공수처는 적법한 영장의 집행이라고 하고 있고, 국민의힘 측에서는 절차상의 위법이 있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그 사건이 형사 고발도 되어 있고 또 법원에 준항고되어 있기 때문에 한번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공수처가 제시한 여러 가지 내용들을 보면 영장의 집행 절차에 문제는 전혀 없었다고 보입니다. 김웅 의원의 자택 앞에서 압수수색의 범위와 의원회관 사무실이 포함된 영장을 제시했고, 또 의원회관 사무실에서도 변호인 선임 여부까지 확인한 뒤에 보좌진으로부터 대리인 권한을 이임받았다는 답을 듣고 의원실 컴퓨터에 접근했다고 합니다. 또 체증까지 했다고 하니까요, 준항고가 곧 기각될 것으로 보이지만 좀 더 기다려 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국민의힘에서 컴퓨터 키워드 검색을 문제 삼았습니다. 문제 삼고 있는 키워드는 제가 살펴보니까 모두 다 고발장에 있는 단어들입니다. 특히 오수라는 단어를 문제 삼았는데, 오수라는 이름은 김오수 검찰총장이 아니라 공수처에서도 밝혔듯이 도이치 모터스의 대표이사입니다. 그래서 고발장에 정확하게 2020년 4월 3일 손준성 검사가 김웅 의원에게 전달했던 고발장에 나와 있는 이름입니다. 당연히 공수처로서는 고발장을 찾는 것이 중요한 압수수색의 목적이고, 저런 키워드를 입력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어떻게 공교롭게도 성함이 같아가지고 오수라는 키워드는 뭐 공수처 설명에 가면 합당한 설명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보좌진의 컴퓨터를 검색했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국민의힘 스스로 정점식 의원이 보좌진으로부터 고발장을 받은 것 같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의원들만이 아니라 향후에 보좌진들 사이에서도 공유됐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당연히 보좌진들의 컴퓨터도 검색하는 것이 압수수색의 기본 중에 기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은 그동안에 계속해서 말이 바뀌어오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의 이 수사를 둘러싼 태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9월 7일만 해도 현직 검사가 언급돼 있기에 공수처가 진행하는 게 옳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는 압수수색이 이루어져 야당 탄압이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김기현 원내대표도 마찬가지입니다. 김웅 의원이 적극 협조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와서는 공수처의 압수수색 절차가 위법이라며 야당 탄압이라고 주장합니다. 사건 당사자인 김웅 의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체 규명을 요구하며 협조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막상 영장 집행에 이르자 불법을 주장하며 수사에 협조하지 않고 있습니다. 윤석열 후보도 마찬가지이고요. 이제 이것이 바로 국민의힘의 민낯이라고 보입니다. 앞과 뒤가 전혀 다릅니다. 공당에서 이렇게 하루가 다르게 말이 달라지고 있는데, 수사기관의 정당한 법 집행을 부정하는 것에 대해서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우리 백혜련 의원님 말씀에 상당히 공감이 가는 면이 있고요. 이 사건은 어찌됐든 검찰의 명예가 걸린 사건이고, 또 검찰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관련된 매우 중대한 사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경악할 만한 일이 또 하나 있는데요. 이제는 국정원장 개입설을 퍼뜨리고 있습니다. 장관이 공작은 비밀이 생명 아닙니까? SNS에 공범하고 만난 사실을 강고하는 그런 공작도 있습니까? 제가 뭐라고? 상상할 수가 없는 일이겠죠. 이번 사건 그 진상 관련 진상 조사 중에 국정원장이 개입한 증거나 증언 보셨습니까? 뭐 현재까지는 그 제보 공익 신고자라고 하는 분과 아마 최초 뉴스버스에 그 제보하고 보도가 나기 전 중간 시점에 만남이 있었다는 것 외에는 특별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지 못합니다. 이번 고발 사주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데 반해서 국정원장의 개입과 관련해서는 어떤 증거도 없는 상태입니다. 그런데도 국정원장 개입설을 주장하는 것은 심각한 명예훼손이고 좀 더 넓게 보면 공직선거법상의 허위사실 유포에도 해당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제가 백혜련 의원님 다음 오늘 지적해 장관님께서 말을 많이 아끼시네요. 네. 그럼 이번 고발 사건과 관련해서 날짜별로 제가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3월 31일 MBC 화면 띄워주세요. MBC 뉴스에서 채널 A 기자와 검찰 간의 유착 의혹을 보도합니다. 4월 1일 윤석열 검찰총장과 한동훈 검사장이 전화통화 12회, 한동훈 검사장, 대검 대변인, 손준성 수사정보정책관이 카톡방에서 45회나 대화를 나눕니다. 4월 2일 윤석열 검찰총장과 한동훈 검사장은 전화통화 17회, 한동훈 검사장, 대검 대변인, 손준성 수사정보정책관은 카톡방에서 30회 대화를 나눕니다. 그리고 4월 3일 첫 번째 고발장을 텔레그램을 통해서 김웅 의원에게 손준성 검사가 전달합니다. 이때 실명 판결문도 함께 전달됐습니다. 그다음에 4월 7일 대검 감찰본부장이 윤석열 총장에게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감찰을 착수하겠다고 알리고요. 그 다음 날 4월 8일 손준성 검사가 두 번째 고발장을 김웅 의원에게 전달합니다. 작년 4월에 이 사건이 있을 당시 한동훈 검사장의 소속청과 직위가 무엇이었습니까, 장관님? 부산고검 차장검사로 근무했습니다. 그렇죠. 부산고검 차장검사. 전혀 이 지휘라인과 대검 지휘부와 통화하거나 이럴 위치에 있는 자리가 아니지요. 업무 관련으로 봤을 땐 전혀 그런 자리에 있지 않은 자리 맞죠? 네. 지휘라인에도 없는 사람이 총장과 수십 차례 통화하고 또 대검 수뇌부와 단톡방에서 이렇게 수많은 대화를 나눈다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상식적으로 이 고발장 접수 전에 이렇게 많은 대화가 오갔다는 것은 실제로 고발장 접수와 관련한 고발장 전달과 관련한 대화를 나누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현재 수사와 조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근데 법조인으로서 봤을 때 우리가 이렇게 했으니 개연성이 크다, 추정할 수 있다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아무튼 요 며칠 모든 언론을 장식하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지금 첫 번째 고발장과 관련해서 실명 판결 및 유출 경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감찰에서 어느 정도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까? 제가 지난주에 법사위와 예결위에 나와서 말씀드린 어떤 유의미한 조사가 진행 중이다. 그 뒤로 공수처에 의한 수사가 압수수색부터 해서 전격적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우리 백 의원님께 소상한 말씀을 드리기는 조금 뭐합니다. 그렇지만 공수처에 의한 수사 그리고 검찰에 의한 진상조사가 저는 조속한 진상규명에 상당한 의미로 작용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처음 이 사건이 불거졌을 때 국민의힘의 입장은 당과 관련이 없다 이런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나 화면 띄워주세요. 윤석열 손준성 실제로 당에서 고발한 고발장의 내용이 이 김웅 의원에게 전달됐던 고발장과 내용이 동일하다는 것이 밝혀지면서 지금 많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제가 3개의 이 고발장을 문서 비교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싱크로율을 살펴봤습니다. 김웅 의원이 손준성 검사로부터 받은 고발장과 미래통합당이 실제로 대검에 제출한 고발장은 96%가 일치합니다. 김웅 의원이 받은 고발장과 정점식 의원이 누군가로부터 받았다는 고발장은 98%가 일치합니다. 이 96%, 98% 일치도도요. 왜 이렇게 났냐면 큰 따옴표를 작은 따옴표로 바꾸고 서술어를 있다에서 있습니다. 이걸로 바꿔서 96%와 98% 일치지 실제로는 동일한 고발장으로 볼 수 있습니다. 완벽한 새쌍둥이입니다. 이렇다고 한다면 김웅 의원에게 전달된 고발장이 정점식 의원을 거쳐 그것이 미래통합당이 실제 고발한 고발장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이것은 아무튼 판박이라는 언론의 법률적으로 봐도 분명히 인정될 거예요, 장관님. 네. 법률적으로 봐도 인정되니까 너무 어려워하시지 마시고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네. 그리고 고발 사주의 문제는
근데 내용이 더욱 심각합니다. 내용을 살펴보면요. 화면 띄워주세요. 문재인 정부와 여당의 지지율 회복을 도모하기로 했다. 여권의 실세들이 제보행위 조종하고 있다. 결국은 이 고발장의 핵심은 채널 A 사건이 여권의 조직적 계획하에 이루어진 조작 사건이다. 이것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고발장이라는 것은 고발 내용에 따라서 수사가 진행되죠. 그러니까 결국 검사가 이 고발장을 작성했다면 수사의 의도가 명백히 이 고발장에 담겨 있는 것으로 보아야 됩니다. 그렇다고 볼 수 있겠죠? 네, 그 추론은 맞습니다. 당연히 고발.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 검찰은 채널 A 사건을 여권의 조직적 계획하에 이루어진 조작 사건으로 보려고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검찰총장과 수사정보정책관 관계에 대해서 잠깐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수사정보 대검 위임 정결 규정 띄워주세요. 대검찰청 위임 정결 규정에 따르면 이 수사정보정책관의 업무 대부분 중요 사항과 관련해서 검찰총장이 직접 결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검찰총장 직속의 기관이라고 볼 수 있죠. 예,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수평적 구조가 아니라 검찰총장 밑에 있는 수직적 구조, 하명이 이루어질 수 있는 구조입니다. 그 장관님께서 취임하시고 인사 단행할 때 윤석열 총장이 손준성 검사의 유임 요청했습니까? 인사를 고려했었습니다. 그런데 총장의 뜻으로 유임의 뜻이 뭐 제가 직접 받은 건 아닙니다만 그렇게 전달된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러니까 대검 쪽에서 장관님께서 인사를 하려고 할 때 손준성 검사를 수사정보정책관으로 계속 유임해달라는 대검의 요청이 있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죠? 그렇게 전달받았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윤석열 후보는 손준성 검사가 추미애 전 장관 사람이라고 주장하는데 지금 그 법무부 장관님이 말하면 전혀 근거가 없는 거죠. 본인이 손준성 검사를 유일하게 어떻게 보면 요청한 인사 아닙니까? 대검에서. 전임 총장과 손준성 검사와의 관계는 매우 특별한 관계였습니다. 그러니까 네. 뭐 그것을 근거할 수 있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지금 뭐 밝히기에는 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고발장 접수처를 대검으로 꼭 해달라. 그것도 또 그 수신처가 공공수사부로 되어 있는 것은 굉장히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대검을 고발장 접수처로 했을 때 생기는 효과가 뭐냐면요. 대검 접수 사건의 경우에는 대검에서 관할청을 정하게 돼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관할청을 정하는 것으로부터 누가 수사할지를 대검에서 컨트롤할 수 있다는 의미죠. 맞습니다. 네. 그리고 공공수사부라는 것은 공안 사건, 예전에 공안 사건을 처리하던 부서이기 때문에 수사 과정에서 처리 과정까지 수시로 대검과 협의하고 논의하는 구조로 돼 있죠. 공안 사건은 대개 비중이 제 뭐 경험적으로도 그런데요. 대검이 공공수사부장이 조금 더 비중이 더 높은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네, 저희 검사로서한테 이 공안 사건만큼 철저하게 대검의 지시와 개통이 따르는 곳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검에 접수를 하고 공공수사부에서 수사를 하게 할 때는 대검이 이 사건 전체를 안전히 컨트롤하게 되는 구조가 되는 것입니다. 시간이 굉장히 없는데 꼭 이건 하나 물어봐야겠네요. 지금 이 사건과 관련해서 경찰에도 관련 사건이 있고요. 검찰에서도 지금 감찰이 진행되고 있고 공수처의 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함께 수사할 합동수사본부의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백혜련 의원님이 합동수사본부를 말씀하시는 이유를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가능한 한 신속하게, 최대한 신속하게, 엄정하게 사안의 실체가 규명돼야 된다라는 말씀으로 답을 대신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